상태가 이 정도면 너무 좋으니까 청소만 해놓고 내놓자. 그래도 충분하다 했는데 보시기에 도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배는 하셨는데 도배하니까 더 깔끔해 보여. 어쨌든 도배라도 이렇게 뭘 수리를 좀 해놨을 때는 사람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깔끔해 보이니까. 첫인상이. 그렇죠. 방향제부터 해서 실내화도 딱 갖다 놓으시고 잘하셨어요.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자, 오늘 우리 멤버가 낙찰을 받은 아파트에 왔는데 명도가 끝나고 조금 손을 봤어요. 손을 다 봤다고 얘기를 해서 내부 상태가 정리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오늘 와봤어요. 지금 도배만 하신 거죠? 네. 도배만 했는데 처음부터 이 집이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하시고 소유자가 사셨기 때문에 크게 수리할 건 없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거실, 방들 흰색으로 도배만 했거든요. 여기는 지금 확장이 돼 있어요. 여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장판도 이대로 그냥 뒀어요. 그냥 도배만 이렇게 해놨고 신발장도 되게 깨끗해요. 이거 그냥 그대로 우리가 쓸 거잖아요. 네. 네, 신발장도 그대로 쓸 거고 여기가 안방이네요. 안방도 지금 다 도배를 해놓은 상태고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죠. 안방 화장실이 되게 그래도 수리를 해놓으셔서 상태는 나쁘지 않아요. 이쪽이 이제 거실 화장실. 요거 장만 새로 좀 바꾼 거죠. 네. 이것만. 이쪽에는 주방인데 이게 30년 정도 된 아파트여서 주방 이 구조가 요즘 주방 같진 않아. 그쵸? 네. 싱크대도 우리 청소만 했죠. 그냥 네. 그냥 이대로 써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사시는 분이 그래도 잘 쓰셔서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쪽이 작은 방인데 이쪽은 드레스룸이나 이런 걸로 쓰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문도 상태도 나쁘지 않고 네. 이쪽도 방 하나가 더 있죠. 창틀이 딱 보면 진짜 옛날 거야. 나무로 돼 있어서 옛날 거야. 나이가 느껴지는 아파트기는 해요.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구로에 있는 아파트 낙찰 받으신 멤버분 네. 내부 상태 봤잖아요. 거기도 이거랑 연식이 비슷한데 거기보다 훨씬 난 거예요. 인터폰도 새로 해놓으신 것 같고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네, 맞아요. 여기가 포인트야. 이건 돌인데요? 예. 타일로 이렇게 네. 해놨어. 포인트로. 저는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좋았던 게 이 채광이에요. 맞아요. 다른 동은 옆에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막히는데 여기 동은 바로 앞에 뭐 막힌 것도 없고 뻥 뚫렸어. 부동산에 가보니까 앞으로도 여기는 막힐 일이 없대요. 그래서 이 동이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좋네요. 이 동이 제일 인기가 있다고 하니까. 여기 확장을 하면서 이쪽에도 이렇게 문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쪽 공간도 하나 또 네. 뽑아 놓으셨어. 여기도 보면 뷰도 되게 좋아요. 지금이 1시 정도 됐는데 채광도 좋고 너무 따뜻해. 근데. 그쵸? 보일러 안 켰는데 네. 너무 따뜻해. 이거 하시면서 수리할 게 사실은 보였잖아요. 네. 사실 하다 보면 이것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저것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조금 오래된 것 같은데 저거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 맞아요.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네. 계속 손대려고 하잖아요. 내가 살 집도 아닌데. 매매 사업자로 해가지고 당금에 하실 거잖아요. 네. 근데 고치기 시작하면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싱크대부터 해서 다 고쳐야지. 이 정도로만 해놔도 충분하니까. 부동산에서도 여기 왔었다면서요. 네.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네네. 너무 좋다고. 다른 데 매물 나온 것도 보고 오셨잖아요. 네네. 우리 거보다 상태가 어때요? 컨디션은 나쁜 것도 있지만 이거보다는 좀 깨끗한 것도 있었긴 한데 그 집은 단점이 앞에 이제 건물이 들어서는 거. 막혔다? 예, 예. 우리보다 수리는 더 잘 돼 있지만 네, 네. 앞에가 막혔다. 네네. 우리처럼 이렇게 뻥 뚫린 네. 뷰가 없다. 네네. 네. 우리는 그거에 대한 또 장점이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렸던 게 그냥 다른 거 손대지 마라. 도배도 하지 마라. 상태가 이 정도면 너무 좋으니까 청소만 해놓고 내놓자. 그래도 충분하다 했는데 보시기에 도배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어서 이제 도배는 하셨는데 도배하니까 더 깔끔해 보여. 어쨌든 도배라도 이렇게 뭘 수리를 좀 해놨을 때는 사람이 집을 보러 왔을 때 깔끔해 보이니까. 첫인상이. 그렇죠. 좋은. 방향제부터 해서 실내화도 딱 갖다 놓으시고 잘하셨어요. 더 이상 손대지 마세요. 수리를 돈을 많이 들여서 매매가를 많이 올려서 팔 거 아니면 딱 필요한 수리만 하고 그 다음에 적정한 가격으로 내놓은 다음에 팔면 돼요. 네. 낙찰을 한 4억 7천 정도에 네네. 받았잖아요. 맞아요. 여기 살던 분이 전 소유자.
네. 그래서 명도비로 우리가 150만 원 네. 줬죠. 근데 명도가 거의 한 달 만에 끝났어. 그리고 내부 상태는 이 정도로 괜찮다. 이 샤시도 보면 네. 샤시도 하신 거예요, 직접. 네, 맞아요. 옛날 샤시가 네. 아니야. 이것도 하려면 이것도 돈이에요. 여기에 확장을 해놔서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도 있고 여기에 이렇게 수납 공간도 다 있고 낙찰을 한 4억 7천에 받으셨고 명도를 하셨는데 이사비가 150만 원 들어간 거죠. 네. 한 달 정도 걸렸어요. 명도 하는 기간이. 네, 네. 한 달이면 그렇게 오래 걸린 게 아니야. 되게 빨리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여기 처음에 찾아왔을 때 집에 사시는 것 같은데 아예 대응이 없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연락처도 남겨놓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연락 온 게 네. 강제집행 대고가 나가고 나서 남편분한테 이제 연락이 온 거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라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지금 당장 만나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네. 그 말씀을 저한테 하시길래 다른 업무가 급한 게 아니라 이 집이 더 급한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장 나갈 의사가 없는 걸로 나는 본다. 그리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다면서요. 낙찰 받으면 한 6개월, 1년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맞아요. 그렇게 네. 말씀하셨어요. 낙찰을 누가 받았더라도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있다 난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네.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빨리 강제집행 계고가 나오고 법원에서 뭐가 날라오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이제 다시 얘기를 하시려고 연락을 이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그 남편분이 내가 매달 월세를 좀 낼 테니까 조금 더 있게 해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근데 흔들리셨죠. 그렇게 해드리려고 그랬죠. 저한테 전화하셔서 남편분이 한 달에 이자만큼 내가 계속 줄 테니까 더 살게 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명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자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매달 우리한테 지급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의문이었던 거예요. 지금 관리비도 못 내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그거는 가능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 말에 내가 혹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그냥 명도협의하고 정 안 되면 집행을 하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 멤버들 다 단기 매도로 경매 투자하고 있는데 그러면 시간이 돈이에요. 수리를 할 거 딱 수리하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하루라도 빨리 내놔야 되니까 지지부진하게 명도를 해버리면 이자는 이자대로 나가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대로 쌓이고 짜증은 짜증대로 나고 그렇게 되니까 그냥 명도를 할 거면은 계획대로 계속 하는 게 좋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월세를 내겠다 아니면 이자를 내가 계속 매달 줄 테니 아니면 내가 이 집을 다시 사고 싶다 나한테 얼마에 파실래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집을 다시 산다고 하시니 나는 좋잖아요. 명도도 안 해도 되고 따로 수리 이런 것도 안 해도 되고 바로 산다고 하니까 거기에 내가 혹해가지고 시간을 주면 나중에 지지부진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렇게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경매 나온 집의 주인이 다시 이 집을 산다? 경매 나온 집의 주인이 신용도 안 좋을 거고 대출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해결을 못해서 경매로 나온 건데 이 집을 다시 사겠다? 그거는 시간을 벌려고 하는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앞으로라도 내가 이 집 다시 살게.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돈을 어디서 끌어올 테니까 내가 누구랑 얘기하고 있거든. 내가 가족 중에 누구한테 좀 돈을 빌려고 하니까 시간을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시간을 끄시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저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 명도할 때는 특히 나한테 득이 될 게 어떤 건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이사비를 더 드릴 수는 있죠. 그거는 나한테 협조를 좀 잘 해주시고 나하고 얘기가 잘 됐을 때는 이사비를 더 드릴 수는 있죠. 왜? 우리는 싸게 받았으니까. 근데 이사비를 더 과하게 요구하거나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협의는 한두 번 하시고 아 이게 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그냥 강제집행 신청하셔서 집행하시는 게 좋아요. 이걸 한 달, 두 달 좋게 좋게 풀으려고 하면 시간만 가고 나는 이자만 계속 나가. 그때 우리 서울 아파트 강제 집행하셨잖아요. 네. 저번에 네. 우리 영상에도 올라왔는데 그때 강제 집행했을 때 비용이 총 얼마 들어갔어요? 지금 한 거만 해도 300이 들어갔죠. 300 정도 들어갔다고 네, 치고 네. 그러면 한번 강제 집행을 해봤으니 이 정도 금액은 들어가는구나 이제 알았잖아요. 다른 물건으로 낙찰 받았을 때 거기 점유자가 저 1,000만 원 주세요 이러면 1,000만 원 줄 거 아니잖아요. 강제 집행해도 300~400이면 되는데 이 정도 평수면 그렇게 이제 경험이 하나하나씩 늘어가는 거니까
거니까 강제 집행도 한번 해봤겠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매도도 잘하고 해서 수익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명도다운 명도를 해봤잖아요. 네. 통화도 계속하고 네. 직접 찾아와서 얘기도 해보고. 많이 떨렸죠. 대표님 덕분에 그래도 자신감이 얻어서 그냥 했는데 대표님이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해라. 그게 큰 저에게는 힘이 되었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면은 내 마음도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잘 했던 것 같아요. 멤버분이 마음이 좀 약해져서 자꾸 이제 감정이입을 막 해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명도 끝내놓고 그분이 안쓰럽다 그러면 이사비를 더 줘요. 근데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는 내가 소유권 이전하고 내 집인데 누가 여기 살고 있는 거야. 나한테 1,000원 한 장 안 주고 여기 살고 있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연락도 안 받고 그리고 자꾸 피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명도비를 요구를 하는 게 당연하게 요구를 해요. 의무가 아니잖아요. 낙찰자가 명도비를 이사비를 줘야 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서로 얘기가 잘 되면 더 이상 그동안 고생하셨으니까 이사비를 이렇게 드릴 테니 우리 잘 마무리하죠. 이런 식이지 당연히 이사비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아무리 시세조사나 물건을 잘 뽑아 그래도 명도를 한 번도 안 해봤어. 이건 또 다른 거예요. 명도를 몇 번 해보신 분은 만나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크게 부담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안 되면 강제 집행한다 생각하자. 법원에서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자. 명도 때문에 내가 경매를 못한다 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명도가 되는 물건들은 명도가 되는 거니까. 권리 분석이든 명도든 경매는 곳곳에 좀 리스크가 있잖아요. 위험 요소들이 있다고요. 네, 맞아요. 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일반 매물들보다 금매보다 싸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매도 어떤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누가 금매 사고 일반 매물 사요? 뭐 다 경매하지. 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경매 투자하시는 분들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거에 너무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낙찰 받으셨잖아요. 네. 서울 아파트 한번 받고 2개나 낙찰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1대1 함께 한 지가 1년 정도 됐나요? 1년 조금 안 됐죠. 1년 좀 예, 안 됐나요? 예, 예. 1년 조금 안 됐는데 2개를 지금 받았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우리가 진행했을 때는 사실 부동산 가서 얘기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하셨어요. 맞아요. 제가 워낙 내성적이고 말하는 걸 겁을 내서 이 목소리 자체가 좀 떨리는 그런 게 있어서 많이 겁냈죠. 그래서 임장을 갔다 오시면 부동산을 안 들리고 그냥 거기만 바라보다가 오시는 경우도 네, 있어. 맞아요. 그래서 제가 시세 같은 거 이제 여쭤보면 그냥 가서 그 아파트나 그 물건지만 이렇게 보고 인근에 좀 조금 돌아다니고 그러고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 번 또 임장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부동산 가서도 말씀 잘 하시고 그리고 혼자 척척척 이렇게 수리도 하시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 그래도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있으니까 의지하고 제가 스터디 그룹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을 받으니까 이렇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제가 그래서 스터디 때도 얘기하고 우리가 따로 이렇게 그때 얘기도 하지만 제가 카톡으로도 그러잖아요. 그냥 꾸준히만 하시면 된다. 맞아요.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맞아요. 여기서 만약에 한두 개 받았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잠깐 쉰다고 하게 되면 그 순간 지금 이렇게 해놨던 어떤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3개월만 쉬어도 그거 다 까먹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입차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단기 매도로 수익을 내려면 어쨌든 입차는 자주 들어가야 돼.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중간에 쉬게 되면 이걸 또 다 까먹고 다시 배우려면 또 시간, 돈이 들어가는 거죠. 내가 지금 입차를 못 들어가면 그 시간에 다른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뽑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모의 입찰도 계속 해봐야 돼요. 입찰 들어갈 게 없다라고 그래서 경매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내가 안 보기 시작하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0분이라도 뭐 10분이라도 물건을 좀 계속 보고 꾸준하게 관심을 갖는 게 제일 중요해요. 어쨌든 소심하시고 걱정이 많았던 분이 1년 안에 2개를 낙찰받아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고 그전에는 이제 다른 학원에 이제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거기서는 따로 성과가 없었죠. 전혀 없었고 엄두를 못 냈죠. 우리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만나서 하는 얘기가 우리 이거 어떻게 배웠지? 뭘 한 거지?
거기서 한 6주, 뭐 이렇게 8주 교육을 네. 받으셨는데 입찰조차도 못 하셨잖아요. 입찰조차도 못했고 또 그렇게 또 되어 있지도 않고 음. 지금은 이제 대표님이 우리를 하나하나 같이 가서 쓰는 것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 하나하나 1대1로 다 해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거기는 그냥 스토리로 그냥 얘기만 해줬고 경매에 가서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만 했기 때문에 교육 받으신 분 중에 한 명도 했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분들하고는 계속 연락을 하세요? 그럼요. 그럼 그분들이 되게 신기하겠어요. 그때 나랑 같이 교육을 받던 사람이 1년 만에 2개를 낙찰받은 거예요. 너무 신기해하죠. 그래가지고 빨리 오라고 같이 공부하자고 제가 이제 그러고 있죠. 내가 경매를 빨리 배우려면 낙찰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알아서 적극적으로 공부를 한다. 낙찰 받은 거 이제 2개 잘 정리하시고 25년도도 못해도 2개 이상은 사고 팔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어쨌든 단기 매도로 투자를 하고 계시니까 지금 2개를 받으셔서 이게 또 이자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어느 정도 내가 적정한 수익이 났으면 과감하게 또 정리할 필요는 있고 모든 지역이 막 지금 좋은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으면 사실 금액을 내려도 의미가 없어요. 부동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없는데 금액을 아무리 내리면 뭐해. 금액을 무조건 내리면 팔린다?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 내 물건에 있는 그 지역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여기는 싸야 거래가 좀 될 수 있을 만한 분위기다. 이런 게 있고 아무리 싸도 지금 사람이 없는데 지금 수리가 우리 정도 돼 있는 매물이 지금 얼마 나와 있어요? 5억 중반 나와 있잖아요. 네. 명도비 150, 도배만 했을 때 150. 화장실 장 하나 5만 원. 네. 뭐 그 정도예요. 명도비까지 다 해서 한 500 정도 들어간 건데 5억 7천에 판다. 그러면 나쁘지 않은 수익이죠. 대출이 얼마 나왔죠? 85%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투자 너무너무 잘한 거죠. 한 건으로 그 정도 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아파트로. 서울에 있는 아파트 이거 2개가 다 정리가 되면 들어갔던 돈 회수가 되고 그때는 좋은 곳에 큰 거를 하든 아니면 또 그거를 나눠서 단기 매도를 하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것 같아요. 중간에 지칠 때 있죠. 사람인데 그럴 수밖에 없죠. 명도도 끝났는데 바로바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이자는 계속 나가고 좀 지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동산 투자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주식이 아닌데 조금 인내심을 갖고 꾸준하게 하는 게 원래 부동산 투자니까 너무 네.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6개월, 7개월 걸린 것들 많이 있어요. 빌라들 낙찰받고 7개월 만에 판 것도 있고 어떤 거는 2주 만에 어떤 거는 명도 하는 와중에 팔린 물건도 있어요. 상황마다 지역마다 가격마다 다른 거니까 너무 이제 거기 하나하나에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 경험을 계속 쌓였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또 혼자 해야 되잖아요. 대표님하고 쭉 같이 갈 건데요. 그러면 저도 너무 좋은데 그래도 언젠가는 혼자 하셔야 되니까 그 혼자 할 수 있는 경험하고 그런 것들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동산 한번 가서 부동산 사장님하고 매물 좀 얘기를 하고 오늘 그렇게 마무리하죠.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